네,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사양이 상대적으로 낮은 H20도 수출 통제를 받고 있죠. 중국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 없이도 인공지능 생태계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10년 만에 주요 산업에서 1등 기업을 줄줄이 탄생시킨 중국 제조 2025의 성과를 보면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중국 제조 2025의 차기 버전 어떤 걸까요? 전문가들과 알아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중국의 2025, 제조 2025의 차기 버전이 무엇일까?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관련해서 먼저 엔비디아, 중국의 지금 수출이 통제된 엔비디아의 1분기, 여기는 1분기가 2월에서 4월까지네요. 실적을 좀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는데 2분기 예상치도 괜찮게 보입니다. 김장렬 본부장님, 실적이 예상을 좀 다 뛰어넘었습니까? 우려보다는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적인 반응은 우려가 좀 많았다는 거고요. 중국에 향하는 비중이 보통 한 13% 정도 매출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4월까지 분기에는 얼마나 반영이 됐으며 영업이익단에 그다음에 가이던스는 얼마나 또 악영향을 미칠까라고 많이 좀 우려가 됐던 면이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상보다 나쁘지 않고 더 좋았다. 단 이익 측면에서는 좀 훼손이 있었죠. 이익에서는? 네,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하지만 이것도 5, 6, 7월 달에는 회복이 되는 걸로 지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안도 랠리, 안도 반응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엔비디아. 네네. 그러면 일단 중국에 지금 수출 통제가 되고 있는데 그 통제의 영향을 안 받는다면 어디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일단은 그 중국이 아까 비중이 13%나 했으니까 나머지 지역에서 더 나온 거죠. 조금이나마. 그리고 중국에 나가는 그 분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그거만큼 10몇 프로가 늘지 않더라도 매출은 어영부영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익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것을 손실 처리하고 하면은 그런 거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는 그런 거고 주가가 반응한 거는 그거대로 반응한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그 중동 가가지고 새로운 수요처라고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죠. 어떤 UAE 이런 쪽에 대한 포텐셜이 현재 중국에 나가는 비중만큼의 새로운 게 창출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상쇄된다고 쉬운 건 아닌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병수 소장님, 엔비디아 잠깐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엔비디아로서는 중국이 그래도 시장이 큰데 이 시장에서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하면 그 수요를 중국 기업들이 다 가져갈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는 그냥 시장을 놓치는 건데 엔비디아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이건? 그래서 그 불만을 이제 얘기를 했죠. 대놓고. 그래서 잘못된 정책이다. 잘못된 정책이다. 그래서 지금 제재 역설. 제재의 역설. 그래서 H20을 못 팔게 하니까 하웨이가 910D라는 제품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이게 H100 수준의 성능을 가진 거예요. H20보다 더 높은 성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선왕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을 눈뜨고 놓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났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그 제가 준비한 차트, 서프라이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엔비디아의 차트,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 실적이 좋기는 한데 이게 23년에 비해서 그 서프라이즈가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30% 이렇게 높게 가다가 지난 분기에 애널리스트 예측보다 6%, 이번에 3%.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좋은 건 알겠는데 결국 주가가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예상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죠. 둔화된다 그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엔비디아 주가에 이제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의 그런 이제 잠재적인 손실이 이게 이제 있었다 그러면 없었다 그러면 이건 진짜 계속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는데 그 서프라이즈를 없앴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뼈아픈 일이고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 프라이싱이나 여기에 이제 계속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 앞으로 악재로 작용할 텐데 깜짝 실적을 계속 내왔는데 그런 게 이제 조금 부족하다. 우리 시장의 영향은 반도체, 삼성전자 오늘 우리 시장 주가 굉장히 좋았는데 실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실적이 좀 좋아짐으로써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한 게 우리한테는 삼성전자한테는 별 영향이
안 보이네요. 네, 일단은 그거는 우리가 분리해야 되는데요. 약간 비유가 약간 과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과거에 테슬라가 가면은 2차 전지가 무조건 동행해서 가는 상관관계가 있었다면 그 관계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엔비디아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자체가 AI를 대표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계되는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AMD라든지 그 위아래 있는 서플라이 체인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로 돌아오면은 HBM은 경쟁이 있죠. 예. 삼성 하이닉스 경쟁 마이크론이 있고 이번에도 아까 중국에 나가는 제품 자체를 바꾸고 그랬거든요. 예. H20이 아니고 그 RTX 6000이라고 해서 다른 버전이 나오는데 그거 같은 건 또 HBM에 안 들어가요. 이제 GDDR7이 들어가거든요. 뭐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그다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경쟁 요인이 있다는 걸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 실적에서 더 우리가 어텐션해야 될 것은 결국은 이것이 추론형 AI에 대한 엄청난 그 수요가 계속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예. 그럼 그 관련되는 전력이라든지 그런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줬기 때문에 전력이라든지 전력 그렇죠. 설비에 대한 인프라가 수요가 되는 거예요. 전력 그렇죠. 인프라, 네. AI 인프라 맞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관련된 종목에 네. 좀 그래서 기회가 있을 수 미국 있다. 같은 경우도 관련되는 종목이 뭐 간접적으로 G 버너버라든지 예. 버티버라든지 이런 주식 가는 거고 한국 같은 것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오히려 변압기 같은 게 주가가 많이 가는 거거든요. 예. 그게 오히려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은 따로 얘기하고 그거 완전히 다르게 작용하는 거고 그런 거를 이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는 투자가들도 그런 면을 똑같지가 않구나 예.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관심을 갖는 게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제조 2025 10년 만에 세계 1등 기업이 많이 나왔죠. 우리 기술도 많이 추월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을 경쟁자라고 생각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병 소장님은 지금 중국 제조 2025의 성과를 한 몇 퍼센트?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 7년 동안에 칼 7자루를 14억이 간 겁니다. 칼 7자루? 그렇죠. 그래서 7개 산업에서 첨단 산업에서 1등을 해버린 거죠. 7개. 그래서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거의 다 달성을 했다. 그래서 뭐 대략 한 80에서 90% 이제 그 정도로 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80에서 90% 7개 분야에서 중국 1등 기업이 나왔다. 그 비결을 조금 알고 싶은데 어떻게 찾을까요? 그래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가가 무지막지한 보조금을 줬다. 국가 보조금. 두 번째는 이게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인프라의 수요가 굉장히 커서 이걸 기반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이제 그 기초를 제공을 했고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에 이제 수출을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뭐 글로벌의 공급망 그 사슬을 중국이 아주 잘 이용한 그런 세 가지 요인이 있었고 예.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의 의지, 거기에 이제 파격적인 보조금. 이제 이게 첨단 산업 지금 뭐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숙사나 차고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이미 아니에요. 예. 그래서 첨단 산업은 지금 국가 간의 대항이고 기본적으로 조 단위 이상의 돈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작은 민간 기업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국은 이제 국가가 이걸 대신해 줌으로 인해서 이게 다른 나라들은 민간 기업에 맡겨놨지만 중국은 국가 주도로 이제 칼을 갈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 주도에서 1등 기업을 7개 산업에서 만들어냈다. 뭐 우리는 지금 그렇게 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없고 이런 보조금 지급이 또 약간의 경쟁을 제한한다. 이런 이제 비난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김장현 본부장이 보시기에는 어떤 측면에 가장 좀 비중을 두고 뭐 일단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가장 큰 것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후원이죠. 그럴 수 있는 의지와 또 모든 자원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한국하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생태계도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뭐 첨언을 굳이 하나 더 한다면은 뭐 많이 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일 시키고 돈도 많이 주고. 오래 일하고. 네, 돈도 많이 주고. 뭐 과장 같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증권사에서 분석한 거에 의하면은 네.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잔업 시간을 한 달에 한 80시간 이상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80시간. 네네. 근데 우리가 보통 잔업 보는- 시간만으로? 네네. 잔업 시간만으로. 근데 그러니까 정규 시간 이외에 더 일하는 그렇죠, 시간이. 그렇죠. 그게 한 달에 한 80시간, 100시간까지 간다는데 일반적으로 뭐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도요타라든지 폭스바겐 이런 그 업체들은 20시간도 안 되거든요. 예.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또
돈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뭐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얘기하는데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연봉이 뭐 한 5년만 지나도 뭐 잘 사는 그 도시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보통 한 1억 정도는 주거든요. 1억. 네, 그래서 중국의 소득 1억. 네네네. 그래서 10년 차가 아니고 한 5년 차 이하로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많이 시키고 많이 주고 예. 뭐 그 시기가 딱 들어맞은 시기가 되니까 예. 대내외적으로 위기가 있더라도 예. 자생적인 힘을 더 발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래 일을 시킨다. 이 문제는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일과 삶의 균형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또 중국의 또 그게 중국의 경쟁력의 하나라고도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네요. 자, 중국 제조 2025가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다고 하니까 외신들이 다음 10년을 위해 중국이 준비하는 게 있다. 넥스트 버전이 있다 그러는데 소장님, 넥스트 버전이라는 게 뭐 만들어진 거예요, 뭐예요? 이미 시진핑 2기 정부 때 시작합세 만드는 게 이제 2035년 프로젝트입니다. 뭐 중국말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예. 이때 경제적으로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1등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소위 말하는 팔로워 이 전략에서 이제는 퍼스트 무버로 간다. 이게 이제 추격자에서 선도자로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중국의 앞으로 10년의 계획이고 그럼 뭘로 이제 앞으로 가려고 그럴 때 중국이 9개 미래 산업이라는 걸 정했어요. 9개의 미래 산업이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철강화학 조선 기계가 아니고 예. 반도체, AI, 자율주행, 로봇, 항공우주, 신에너지차, 신소재, 바이오, 양자, 메타 이 9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누구도 뭐 이게 완벽한 1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산업인데 예. 여기에 이제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처럼 국가 주도의 강한 드라이브로 이제 이 미래 산업을 석권하겠다고 하는 것이 중국의 야망입니다. 네, 미래 산업을 석권하겠다. 이 부분은 지금 확실한 1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러면 중국 제조 뭐 2035 이런 이름으로 붙일 만한 겁니까? 지금 잠깐 우리 전병 소장님이 소개해 주신 게 이제 아마 중국 표준 2035인 모양인데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기 지금 3기가 아니고 이전부터 얘기됐었던 거기 때문에 이분이야. 아주 새로운 거게 아니고 좀 더 구체화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처음 발달된 거는 예전부터 한 6, 7년, 2019년 이전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이제 발표되고 지금 25년이니까 10년 지난 거잖아요. 예. 2015년부터 그렇죠. 나온 거니까 또 다른 10년을 중간 점검하면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했을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어텐션을 그렇게 갖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은 미국도 양보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면서 지금 관세를 매기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서 미중과 또 계속적인 패권 경쟁이 벌어지겠네요. 지금 이 부분에서. 그렇죠.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유일하게 중국이 뒤져 있거나 아직까지 좀 격차가 있다고 하는 것들. 예. 아까 화웨이 제품도 얘기하고 화웨이, 예. 그 전에는 뭐 특수한 장비, EUV 장비 이런 것도 있는데 어센드 아까 뭐 새로운 칩 같은 경우도 보통 한 3, 4년 정도 뒤져 있다 하거든요. 3, 이번에 4년 이제 정도? 어센드 910D 제품이 나오면은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오면 성능이 좀 더 비교되겠는데 예. 능가하게 되면 H백 능가하면 3년 이내로 좁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 똑같습니다. 화웨이 칩도 결국 중국 내수의 ASIC, AI의 가속기의 수요에 대한 것을 내수를 침투하는 것이 지금 한 20-30%돼 있는데 이거를 1년 내로 한 60%까지는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올리게 되면 이제는 엔비디아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만큼 뺏기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어쩔 수 없어서 정부에 대고 얘기도 하고 제품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된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불안 요인이 안고 가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오늘도 또 나온 것이 뭐 그 설계할 때 반도체 설계 툴 같은 경우 이런 설계. 것도 그렇죠. 네, 일렉트로닉 디자인 오토메이션이 있는데 이런 거 업체들한테 그런 거 팔지 마라. 중국에 팔지 마라. 그렇죠. 이런 것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뭐 기술적 패권 전쟁에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긴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계속적인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잠깐 이제 김장일 본부장이 반도체 설계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도
수출 통제하겠다. 그동안 뭐 반도체 칩 다양하게 통제하는데 지속적으로 미국은 중국으로 가는 기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부 지금 막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중국은 따라오면서 지금 미국을 위협하잖아요. 그 비결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이것은 뭐 소를 잡을 때도 단칼에 급소를 찔러서 이제 쓰러뜨려야 되는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미국이 정권 바뀌고 뭐 이러면서 네. 이게 단칼에 급소를 해서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송곳으로 여기저기를 자꾸 찔러서 오히려 중국의 그 반발심 또 국산화 의지 이것만 더 강화시키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제품, 기술, 장비, AS 그리고 지금 설계 툴 네. 이걸 5가지를 한꺼번에 제재를 해버리면 바로 이제 악소리가 나고 바로 스톱을 할 건데 이걸 지금 뭐 5년에 걸쳐서 드문드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이 하나씩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하게 되고 예. 거기에 이걸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불러일으켜버리는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권 교체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제 방향으로 가야지 예. 정치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제 툭툭툭 규제만 던지면 거기에 이제 구멍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반도체 관련된 것을 국산화해라고 하는 이제 뭐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 예. GDP가 뭐 미국 다음으로 큰 나라, 인구 14억이 한 군데 목숨 걸고 국산화하겠다고 하면 시간이 문제지 이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오는 놈 발을 걸어서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발 걸어서 한번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 버리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불상사님이 생깁니다. 지금 중국의 추격, 우리 웬만한 산업에서 다 추격을 당하는데 반도체 부분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지금 아까 앞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격차 지금 아까 한 3년 정도로 지금 네. 보는 겁니까? 네네. 그럼 그렇게 현재의 상태로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면 네. 역전되는 건 뭐 거의 시간 문제예요? 그거는 이제 각각의 하기 나름인데 한국이 트럼프 정권 처음에 기존 정권이 2018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중국을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 덕을 본 측면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그걸 간과하면 안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사실은 그 전에 했던 투자 갖고 좀 울겨 먹었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예. 그럼 물론 HBM이라는 걸 잘 잡고 예. 거기에 몰두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측면에서의 이제 두드러진 면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예. 그것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우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결국은 딴 데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반도체 처음에 시작할 때 뭐 비메모리 말할 것도 없고 그 D램에 옛날에 LCD 마찬가지고 예. 한 10년 뭐 7년 벌어져도 내가 결국 따라잡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는 낙관할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앞서 있는 거를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할 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인력 관리, 인재 관리. 네. 그런데 사람의 인력 관리도 막 때려놓으면은 사실은 결국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사람 관리를 잘한다는 거는 사람을 우리가 또 많이 배출해야 되면서 동시에 있는 사람들을 뺏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하는 것인지는 단순히 돈을 10조 줄 거를 15조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우리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3년이 격차가 갑자기 3년 지나면 격차가 쫓아오고 이건 아닙니다. 우리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뭐 흔히 얘기했을 때 뭐 10년, 20년 우리가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AI 경쟁, AI 생태계 경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엔비디아의 AI 고성능 칩을 제안하면 중국 자체만으로 AI 생태계를 구축해서 세계 최강의 이런 어떤 가치사슬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이미 이제 좀 깨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중국은? 그래서 미국은 뭐 가장 최첨단의 하드웨어를 사서 가장 최첨단의 고성능의 AI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 중국 같은 경우는 고성능을 못 샀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하드웨어를 극복하는 정도 그게 알고리즘에 목숨을 거는 바람에 하드웨어는 한 3단계 정도, 3세대 정도 뒤진 이제 하드웨어를 갖고서 같은 실력을 만들어버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 개발 능력이 미국의 뭐 3배 이상 더 커져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중국한테 H100 같은 걸 주면 어떻게 되냐. 예. 그럼 바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미국이 지금 H20까지도 다 봉쇄하는 이유가 그 수출 허용하면 그것도 줬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걸 극복하려고 미친 듯이 정말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게 AI 칩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죠. 예. 거기 이제 반도체 회사들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고 있고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이 강하게 제재를 해줬기 때문에 김 본부장 얘기하신 것처럼 한국은 거기에 이제 상당한 득을 본 것. HBM 마찬가지로 시간을 좀 벌 수도 그렇죠. 있었다. HBM에서도 우리가 한 3단계 정도 앞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고 따라잡히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의 약점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강화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 네. 이제 이걸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딥시크 같은 경우가 딥시크, 바로 대표적인 사례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 AI한테 준 것은 하드웨어를 굳이 저렇게 고성능 6만 달러짜리를 안 써도 그 정도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경각심을 준 것이고 그게 지금 뭐 엔비디아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가 안 팔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처럼 고속으로 많이 팔리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려고 하는 회사들이 구매 지연 현상을 보이는 거죠.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보자. 이제 거기에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죠. 네. 사실 엔비디아 주가를 말씀해 주셨지만 주가가 오르지만 상대적으로 전에 비하면 상승률도 많이 둔화되고 오히려 관심이 이렇게 딥시크 이후에 중국의 빅테크로 좀 관심이 많이 기울었잖아요. 네네. 오히려 뭐 향후 전망은 그쪽이 좀 더 높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시각들도 조금 있던데 혹시 지금 애매한 상태긴 합니다. 오늘 보니까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한 4% 올랐는데 시간에서 실적 나오고 가이던스고 제가 출연해 보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와이즈 PR 한 33배 정도 되더라고요. 33배 주가 수익 비율이 네. 성장률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인데 올해 성장률이 아마 매출 기준으로 한 45에서 50% 사이일 겁니다. 예. 그렇죠. 45에서 50% 사이. 사이. 내년부터 굉장히 어떻게 되나 45% 50% 성장률이 내려가겠죠. 내년부터. 낮아 더 둔화된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35배, 40배 가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32세 배 정도 시간에서 올랐거든요. 예. 32세배에 48% 성장이다. 내년에 성장이 낮아진다. 예. 더 살려면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냐면 다른 게 보이면 그걸 사는 거예요. 화웨이는 상장이 안 돼서 잘 모르겠고 네. 대표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주식이 중국 상장에서 SMIC는 반도체니까 빼고 예. 샤오미는 좀 비교가 좀 애매합니다만 테슬라 성격도 있고 이게 전기차도 있고 뭐 짬뽕도 있는데 샤오미도 OS도 있고 하거든요. 예. 샤오미가 성장률이 한 50%, 40%, 50% 됩니다. 예. 여기도 PER이 한 35, 34배 되거든요. PER 이? 엔비디아나 샤오미가 PER이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네, 근데 앞으로 성장률을 어디에 보냐에 따라서 이걸 살 수도 있고 저걸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과거 대비 성장이 내려간다 그러면은 조심이 있을 것이고 예. 기대감이 높으면은 새로운 걸 찾을 수도 있고 예. 핵심이 뭐냐? 엔비디아가 더 갈 룸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그런데 이슈는 다른 올터너티브 대체안이 생겼다는 측면에서의 주식에 대한 선호도도 경쟁이 생길 수 있다. 이 정도는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게 샤오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 내에서도 브로드콤이나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이게 애널리스트 말대로 쉽게 40배 갈 수 있느냐? 그건 만만치 않죠. 네, 그러네요. 다른 대체 투자 수단, 대체적 종목이 있을 수 있다니까 뭐 주가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네요. 자, 중국 입장에서 우리가 중국 제조 2025를 국내 언론들도 굉장히 주목하면서 중국에 우리가 추월당했다, 중국은 어떠냐 관심이 많이 가는데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기술력, 한국 기업들의 수준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중국은 뭐 반도체하고 축구 빼놓고는 보다 다 잘해요. 반도체하고 축구.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산업이 어떻게 하냐에 대한 관심은 뚝 떨어져 있습니다. 관심이 뚝 떨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는 글로벌 인더스트리에서 제품에서 1등하는 것이 이제 과거의 목표였다가 이제 기술에서 1등을 하고 앞으로는 표준에서 1등을 가자. 표준에서. 스탠다드. 네. 그래서 2035년까지 전 세계 중요 산업, 신산업에서의 스탠다드를 이거를 이제 차이나 스탠다드로 중국이 가져야겠다. 주겠다. 그렇죠. 지금은 뭐 다 US 스탠다드인데 네. 지금 이제 앞으로 10년 내에 중국은 CS, AS가 아니라 CS,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아닌 차이나 스탠다드로 차이나 스탠다드, 중국 표준. 그렇습니다. 그걸 목표로 해서 이미 발표를 했고 거기에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놓고 보면 결국은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우리는 예전에는 글로벌 스탠다드, US 스탠다드를 만들면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 팔 수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는
두 개 스탠다드, AS하고 CS, 차이나 스탠다드하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두 개를 만들어야 팔 수 있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게 공급망을 재설계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공급망을 재설계한다.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미국과 중국을 향해서? 미국 표준하고 중국 표준하고를 이제 다 맞추는 그런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기업들이 정말 참 이 치열한 상황 변화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중국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해서 뭔가 이 표준을 만들고 쫓아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되는데 김장일 본부장님, 네. 짧게 이 엔비디아 이후에 네. 우리 이제 반도체 주식이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데 향후 우리 반도체 주식은 이제 뭐 엔비디아하고는 다르게 간다고 했잖아요. 이 상승, 성장성, 상승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내년도 실적을 앞당길 정도의 관세 이슈가 오늘 제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관세를 지금 미 무역 예. 국제무역법원이 제동을 걸었는데 그게 항소까지 가면 연말 정도 간다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어떻게 더 수그러지냐 달러가로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대다수의 반도체 주식이 큰 거 중심으로는 우선순위가 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네, 그거를 냉정하게 보시기 바라고요. 주택 선택할 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인프라 관련되는 거, 인프라. 좀 더 다양한 주식, 새 정부 들어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네, 유감스럽다면 시가총액 1, 2 주식을 아주 강력히 추천하는 거는 조금 좀 주저주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과 중국 제조 2025의 차기 버전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